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지금 보시는 것이 제가 대학원에서 쓴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제목은 부동산 경매에서 주택 임차인 법적 지위 향상 방안이라고 하는 논문을 제가 2012년도에 석사 논문을 받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가면서 인생에 많은 기회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리고 제가 후회하는 것들도 생겨나게 됐어요. 오늘은 그러한 부분들, 인생을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제가 후회했던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고 깨달음이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가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2003년부터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 업무들을 하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어요.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에서 최고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대학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석사나 박사학위까지 최고의 레벨까지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불량 청소년의 삶을 살았고 굉장히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석사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시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 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의 얘기를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좀 하려고 하는데 이분하고 이제 저희 대학원 동기가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5학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5학기의 과정,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대학원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한 학기에 30명 정도의 저희 동기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기분들 중에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산학회를 하는데 산학회를 갔다가 우연히 3명, 그러니까 저하고 다른 2분하고 이제 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뭐 1학기, 2학기 정도여서 저는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일도 하고 공부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이 많았지만은 일도 하고 공부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리고 제 오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도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어머니 일을 도와드렸어요. 근데 대학원에서는 제가 어머니 일을 도와드리는 것을 단 한 번도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지금은 뭐 영상을 통해서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제가 제 본업을 하고 부동산 일을 하고 대학원을 저녁에 다니고 그러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 일을 도와드렸어요. 일주일에 3번은 대학원을 갔고 저녁에, 그리고 3번은 어머니 일을 저녁에 도와드렸고, 그리고 낮에는 제가 제 부동산 업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매 컨설팅에 집중을 했었고 NPL 채권들에 대한 그런 업무들을 하면서 투자와 컨설팅을 병행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바빠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등산 산악회를 갔다가 이제 술자리를 하게 돼요. 술자리를 하게 되는데 저 외에 2분이 있었는데 그 2분하고 술자리를 하는데 그 한 분의 어떤 말씀을 그때 당시에 했냐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게 이제 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꿈에 대한 얘기를 서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분이 이제 본인의 꿈을 말씀하시고 본인이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이룰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데 1학기인가 2학기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분의 학위에 대한 목표가 나는 박사학위를 딸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일을 하면서 석사학위도 과연 내가 잘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논문을 내가 잘 써서 졸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각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이제 학교를 다녔던 시기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석사학위를 마치고 나면 바로 박사과정을 갈 거다. 그리고 바로 최단기간에 박사학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같이 술자리를 했던 사람이 이제 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감정평가사가 됐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사가 된 친구입니다. 그 친구하고 저하고 그
꿈을 말씀하신 그 박사학위를 받겠다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술자리를 하고 나서 그 형님이 가고 이제 친구하고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는데, 아, 대단하다.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지막 이제 석사학위를 받는 5학기가 되는 시점에 그 형님이 저한테 커피숍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본인이 박사학위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같이 가자, 성배야. 성배, 너랑 같이 가면 형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너랑 꼭 박사 과정을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제가 대학원에 있으면서 결혼을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내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일을 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박사학위의 준비에 대한 그런 목표 그리고 꿈은 있었지만은 제가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그 형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저한테 박사 과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성배야, 형이랑 같이 가자. 너랑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둘이 하면은 더 도움이 되고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박사 과정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분은 박사 과정에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학원 동기 30명 중에 부동산학 박사를 받으신 분은 그분 단 한 분입니다. 단 한 분이에요. 부동산학 석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학 박사는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주변에 부동산학 박사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부동산에 그 석사학위를 받은 제 주변에도 부동산학 박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변에 경영학 박사, 경제학 박사들은 많습니다. 많지만은 부동산학 박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고 희소 가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분이 말씀한 대로 박사과정을 가지 못하고 저만의 핑계를 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충분히 박사과정을 갈 수 있었지만 저는 그 시간을 할애하기가 두려웠어요. 두려웠고 내가 결혼을 이제 막 했기 때문에 내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는 저만의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저만의 틀을 깨지 못한 거죠. 하지만 그 형님께서 같이 가자고 몇 번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결국에는 그 형님이랑 같이 못 갔죠. 저는 지금도 그때를 후회해요. 만약에 그때 그 형님의 말대로 그 형님의 손을 잡고 내가 박사 과정에 진학을 했다면 지금 아마 임성배 박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박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물론 지금도 박사 과정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도 두렵다는 거예요. 제가 박사 과정에 쏟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학자가 될 게 아닌데 과연 그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저만의 고민들, 생각들에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박사과정에 진학을 못하고 있죠. 이번에도 제가 이 청약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서 제 연사님들한테 책을 선물로 드리고 배웠었습니다. 박사과정에 가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박사과정에 주임교수로 계시는 그런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저만의 그런 핑계를 삼으면서 저만의 그런 삶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살고 무언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만 저 역시도 두려운 게 있고 그리고 시작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에 두렵고 힘들고 그리고 본인만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아, 나는 아파트 청약 맞지 않아. 내 집 필요 없어. 나는 전세 살아도 돼.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저랑 대학원에 가서 30명 중에 단 한 분이 박사를 받았는데 그 형님 제가 지금도 자주 만나고 통화도 저한테 많이 하고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기도 하고 골프도 같이 치러 가고 합니다. 근데 그 형님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한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임성배 박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박사가 될 수 있었는데 제가 저 나름대로의 그러한 변명을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박사 과정을 가지 못했어요. 지금 이제 지나간 그런 날들을 회상해 보면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후회가 됩니다. 그 형님하고 같이 박사 과정에 진학을 했으면 박사가 됐을 텐데, 물론 박사라고 하는 게 있고 없고 뭐 크게 인생이 변한다 이건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죠. 내가 무언가에 노력을 해서 최고의 클래스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학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것이 지금도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 가슴 깊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박사과정 가라고 말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제 아내 같은 경우에도 박사에 대한 얘기를 좀 가끔씩 합니다.
제가 이 형님을 보면서 느낀 것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박사과정을 간다고 했을 때 비웃었어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박사과정을 간다고 했을 때 뭐 박사 가겠어?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늘 만날 때마다 나는 박사과정 갈 거다, 성배야. 형이 보여줄게. 좀 사투리를 쓰시는데 이분이 형이 한다면 한다. 꼭 봐라. 졸업할 때 봐라. 근데 실제로 박사과정을 가고 박사가 되셨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것을 느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하지만은 누군가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과연 내가 될 것이냐, 여러분이 될 것이냐, 그거는 내가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내 집 마련을 할 것이냐,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될 것이냐,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정말 재테크의 자산을 늘려갈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분처럼 말하는 대로 생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 된다, 못한다, 안 될 것이다, 두렵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박사과정 내가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운데, 그리고 이거 아니어도 되지 않겠어? 석사학위면 됐지. 그런 저만의 틀을 깨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버킷리스트 중에 박사 학위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시간이 좀 지나서 도전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은 여전히 그 시간을 투입하고 다른 분들도 박사 과정에 있지만은 학위를 못 하신 분들도 많아요, 주변에. 박사 학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학위도 아니기 때문에 좀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두려워하시는 것처럼 저도 두렵고 힘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삶에 있어서 본인이 선택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벽들을 뛰어넘는, 자기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지금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하지만은 누군가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나는 꼭 내 집 마련할 거야. 내 마이너스 빚이 5천이지만 1억이지만 그래도 나는 작은 17평이라도 24평이라도 내가 내 집 마련할 수 있어. 내 아이들을 그리고 내 아내를 위해서 내 가족이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내 집 마련 꼭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생각과 말이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나의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긍정의 메시지를 자꾸 많이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깨닫고 꼭 행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 그리고 저도 박사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쳤지만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에는 여러분들의 틀을 깨고 벗어나면서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여러분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들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석사 논문이 제 방 서재에 이렇게 딱 꽂혀 있거든요. 꽂혀 있고 이제 뒤에도 박사학위, 석사학위 논문들이 많습니다. 선배님들이 주신 거, 후배님들이 주신 거. 근데 그 중에서도 후배님들 중에서도 박사과정을 가시는 분들이 있고 선배님들도 박사과정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제가 그때 내가 박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여전히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겠다. 앞으로 그게 투자의 기회가 됐던 어떠한 기회가 됐던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만약에 왔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우물쭈물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가지고 집중하셔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된다는 이 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형님이 박사 학위를 받아서 그 논문을 저한테 주셨을 때 제가 굉장히 전율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말하는 대로 이루는구나, 말하는 대로 되는구나, 말하는 대로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강한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런 영상들을 보내드리면서 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실제로 제가 했더니 됐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그 누군가는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하지 못하지만 그것들을 꼭 해 나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 마련이 됐건 그 어떤 것이 되던 간에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이 어려운 바이러스 사태에서도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고 내 집을 가질 수 있고 부동산 재테크의 성과들 그리고 자산들, 수익들 이런 것들을 이루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조금 후회가 되네요. 그때 만약에 그 형님이 저한테 손을 내밀어 줬을 때 제가 그 손을 잡았더라면 아마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하나를 또 완성했을 건데 또 그런 기회들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의 버킷리스트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지금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만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의 프레임을 깨고 좀 벗어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만의 틀에 갇히지 마시고 틀을 깨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또 찐팬 분들만 끝까지 영상 보셨을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